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 해볼게요. 최근에 문정동 오피스텔 다녀왔어요. 문정동 지역에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문정동 오피스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가들이. 그래서 역전세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전세 사태, 전세 문제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오피스텔은 지금 만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입자 분께서 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부동산에서 구해야 되는데 최근에 전세금이 낮아져서 쉽지가 않다고 하십니다. 공시가율이 낮아져서 그렇다 그래요. 전세 대출 범위가 낮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약간 낮췄어요. 많이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증금을 1,000만 원 낮추고 대신에 월세를 10만 원 받는 걸로 그렇게 반전세를 해서 세입자를 구해 주셨어요. 뭐 괜찮죠. 제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을 뭐 크게 낮춰주지도 않고 뭐 월세는 뭐 굳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조건을 오케이 했습니다. 나라에서 전세 대출을 참 지원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임대 계약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생각보다 전세금이 참 높게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에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왜인지 생각을 해보고 왜인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 전세금 대출 때문에 그래요. 임차인들이 전세금 대출을 잘해주니까 나라에서 막 장려를 하니까 임차인들이 잘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높은 금액의 전세를 막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막 올라가기도 했던 거예요. 어떤 임차인분들, 아니 많은 임차인분들이 그래요. 전세금이 부족해서 월세로 사셔야 되는 분들, 또 월세로 살려고 하시던 분들도 나라에서, 은행에서 저리로 낮은 이자로 대부분의 전세금을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세입자분들이 전세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월세 살던 분들도 전세로 가고 월세 살까 전세 살까 고민하던 분들이 다 전세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전세금을 깎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대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집값이 막 또 올라가고 했던 거예요. 임대인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월세로 계획을 했고 월세를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세입자들이 높은 전세금을 준다고 하니까 이 금액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냥 전세로 계약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전세금 대출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가 분들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투자하는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본인의 능력보다 너무 가하게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다고 여러 개를 매수하는 거, 물론 상승장은 좋지만 이렇게 하락장 정체기가 오면은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문정동 오피스텔 얘기를 하면은 문정동 오피스텔이 최근 인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원래 아주 예전부터 문정동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위에 추천도 많이 했습니다. 위례 신사선도 생기고 문정 법조단지 너무 깨끗하단 말이에요. 살기 좋고 또 앞으로 그냥 장기간 봤을 때 전세는 점차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소형 원룸, 1.5룸, 2룸 이런 오피스텔이 시세 상승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이 높아지는 거는 되게 그냥 당연한 일 같았어요. 그리고 또 위례 신사선 생기면은 엑시 전략, 출구 전략도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왔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문의가 많아진 거예요. 저한테 네가 옛날에 추천했던 거기가 맞냐 해가지고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저는 그냥 문정동 오피스텔을 한두 개 매수하라고 권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 오면은 5개, 두세 개는 너무 흔했고요. 5개, 심지어 어떤 분은 10개 이상 매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러면은 다들 지금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오피스텔이 그 자체로도 그냥 괜찮습니다.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상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시세 상승은 좀 덜 하겠지만 나름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이게 오피스텔이 인기 있는 이유가 지난 상승장에서 부동산 규제의 반대급부로 인해서 인기가 급상승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좀 문제인 거예요. 문정동 오피스텔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동네 깔끔하고 위례 신사선이라는 그런 호재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 개 보유하신 분들은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고요.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숫자가 적으니까 머리는 덜 아프지만 나중에 상승장이 올 때 좀 배가 좀 아플까요?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지난 상승장의 후반부에 인기가 있었던 부동산이 있어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꼬마빌딩, 재개발입니다. 이런 부동산 종목이 투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름의 가치가 있는 좋은 투자처들이에요. 하지만 규제의 반대급부로 인기가 좀 가장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부동산 규제가 있어서 인기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면은 부동산 규제가 다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 해봐야죠. 오피스텔은 도심 원룸 가성비 좋은 거는 사실 뭐 괜찮습니다. 언제 사도 오케이예요. 그냥 보유하면서 월세 받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매도하고자 할 때 빌라보다는 매도가 잘 되니까요. 뭐 괜찮습니다. 일단 투자금이 작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오피스텔 인기 때문에 투룸 이상이 아니라 그래도 럭셔리를 표방하면서 너무 비싸게 분양한 그런 오피스텔이 많아요. 그런 오피스텔은 사실 아파트랑 비교해서는 당연히 불리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좋은 점이 많은 건 알겠는데요. 인기가 너무 급상승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과연 필요할까? 라는 그러한 지역에 분양을 많이 했어요. 서울 도심이 아닌 경기도 쪽에 많이 지어졌고,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앞으로도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하겠다 이러면은 뭐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상가, 꼬마빌딩,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좋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하기도 해요. 공실 위험이 되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관리 어려움, 이런 점이 있어요. 아파트 못 샀다고 상가 투자해서 막 만회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지기 좋아요. 아파트는 지금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주거용 부동산이고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가는 아시다시피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상권이 붕괴되면은 상가 가격 하락은 정말 크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냥 초보자들은 절대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꼬마빌딩 이런 것들도, 저도 꼬마빌딩을 가지고 있고 뭐 투자를 하지만 유튜브에서 업자들이 좋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꼬마빌딩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오케이겠죠. 하지만 투자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그냥 이제 꼬마빌딩을 너무 쉽게 접근하면은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아파트잖아요. 그 실체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고, 재개발은 그 실체가 빌라입니다.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잘 안 됐을 때 그 빌라가 남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부동산 상승장의 후반부에는 재개발 투자가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나도 쉽게 돈을 벌려고 준비 없이 들어가면은 아주 힘들어지고 아주 오랫동안 팔리지도 않는 그러한 빌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투자는 내가 준비가 될 때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알 때, 또 내가 잘 아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남들이 간다고 막 지방 어디 막 우르르 가서 투자하는 거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끌하지 말고 적절한 투자금을 준비를 해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무리한 투자는 뭐 운이 좋아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는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안정적으로 확실한 부동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또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부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